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뜨거운 두 고기압 사이 열돔에 갇히면서 전북에도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각급 학교들이 여름 방학에 나선 가운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캠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차량 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 소식을 취재한 진안과 고창, 부안, 순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1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8만 9,900여 명입니다. 전북에서는 오늘도 전주 교도소 직원이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승기 기자입니다. 전주 교도소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6일 면회를 왔던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당시 면회를 한 재소자와 근무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50대 확진자와의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면서도 면회 당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감염 경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를 분석해 나머지 직원과 재소자에 대한 전수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 교도소에는 직원 350명이 근무하고 재소자 1,300명가량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한 좀 폭넓게 대응을 해서 또 지역에 위험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산에서는 숙소 생활을 하던 프로야구단 2군 선수와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졌고 밀접 접촉자 3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입국한 20대와 순창에서 사는 50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지역이 대부분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주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주지방법원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주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후 2주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재판 등 오늘 선고 예정이던 주요 재판이 모두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1,7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중이 나흘 연속 30%를 넘어선 가운데 휴가가 집중되는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수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12%인 551명입니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1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연장으로 등에서의 공연을 금지했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사적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의 경우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단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는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간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함께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나흘 동안 50대 모든 연령층의 백신 예약이 진행됩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50대 대상자 740만 4천 명 중 약 73%인 539만 6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밤사이 예약 사이트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튕겨나가는 현상이 잇따른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오류를 수정했으며 대처 요령을 해당 사이트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들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현지 검사 결과보다 23명 추가된 270명으로 전체 부대원의 90%가 감염됐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34진에 대한 국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아프리카 현지 검사와 비교해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젯밤 전 부대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모두 27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대원 301명의 90%에 해당합니다. 31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는 부대원 247명, 82%가 확진됐고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가 지나면서 귀국해 진행된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원 가운데 중증도 증상을 보이는 3명을 포함한 14명은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87명은 국방어학원과 민간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방역당국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경남 진해 해군시설로 이동해 일정 기간 격리됩니다. 청해부대 34진이 승선했던 문무대왕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항했습니다. 50일간 항해해 9월 12일쯤 진해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무대왕함에는 해군 인수단 149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이들은 문무대왕함과 동급 함정인 강감차남 병력 위주로 변성됐으며 방역 조치를 진행한 뒤 문무대왕함 선내에 진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발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는 서욱 국방장관이 사과한 날이고 대통령이 연거푸 사과를 하는 게 형식상 어떨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선 장병들을 잘 치료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냐며 당장 사과를 검토하진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전주 안산의 낮 최고 기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6.1도를 기록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경보 발효 지역은 전주와 군산 등 모두 9곳으로 늘었으며 나머지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지역별 피해 대비에 들어갔으며 기상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찾아왔죠. 강한 세력으로 확장하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둘러싸면서 열돔에 갇힌 모양이 됐는데요.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이번 더위는 너무 가혹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주동물원의 귀염둥이 코순이. 길게 뻗은 코로 차가운 얼음을 이리저리 만지고 시원한 수박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좀처럼 물 밖으로 나오지 않던 하마도 사육사가 정성껏 차린 여름 보양식을 먹으러 나와 잠시 열을 식히고 무더위에 지쳐 가쁜 숨소리를 내는 불곰은 발바닥으로 얼음을 꼭 붙잡고 얼린 생닭을 꺼내 먹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탓에 사람은 물론 동물도 괴롭긴 마찬가지. 사람도 더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은 더울 때 헥헥거리거나 좀 더 식욕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식인 제철과일이나 특히 엘크처럼 추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 방사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얼음 덩어리를 비치해 동물의 체온을 낮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전이 예고된 강력한 폭염. 앞으로는 한반도 동서쪽에서 두 고기압이 맞붙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생존이 가능한 항온 동물에게 너무나 가혹한 여름더위. 전국을 달구는 뜨거운 햇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람도 동물도 건강한 여름나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1,2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 등이 침수되면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지하철 탑승장으로 황토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듭니다. 승객 500여 명이 객차에 갇혔고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은 안전대를 움켜잡고 구조대기만을 기다립니다. 간신히 탈출한 승객들은 급류로 변한 지하철 선로 옆으로 긴급 대피합니다. 要不然的话，水冲着的那个劲儿太大，我就把能脱的就只留下裤子，身上背的小包呀，这个上衣啊，只要是能扔的东西全都扔了。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지하로 빨려 들어가려던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수백여 대의 차량은 물 위를 떠다니고 끊어진 도로 사이로 차가 추락합니다. 달리는 버스 안으로 쉴 새 없이 물이 들어오고 건물 지하로 거센 물살이 흘러들어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는 758.7mm, 연평균 강수량 640.8mm를 넘었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201.9mm로 6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하철에 갇혀있던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14만여 명이 대피했고 지하철 운행 중단에 수도, 전기, 가스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16개 저수지가 경계 수위를 넘었습니다. 인구 1,200만 명인 정저우의 이번 폭우는 중국으로 다가오고 있는 제6호 태풍 인파 영향이라고 이곳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수 대비 비상 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초중고 여름방학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각종 교육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낮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은 강의와 토론 수업에 열중하면서 삼복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명 작가가 직접 말해주는 책 이야기에 학생들은 푹 빠져듭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평소 책을 읽다 생긴 의문들을 하나둘 풀어갑니다. 되게 옛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랑 되게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책에 얽힌 이야기를 선생님 친구들과 두루 나누다 보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보다 풍성해집니다. 제 생각뿐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으면서 또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각자 선택한 정보를 하나의 통계 그래프로 함께 작성하다 보면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지금 통계 활용 포스터 해서 친구들이랑 주제 정해가지고 같이 질문 만들어서 조사하고 포스터 만들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토론식 수업.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집단 지성의 힘을 깨닫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같이 협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수목원을 배경으로 여름 생태학교가 문을 여는 등 독서와 환경학습을 접목한 다채로운 방학 캠프가 잇따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국내 중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90% 이상을 생산해온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친환경차 전략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북의 수소차 산업에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의 상용차 생산이 전국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 6년 사이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고 전반적인 산업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4년도에 3만 5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9,400여 대까지 70% 이상이 감소를. 상용차 산업 위기 원인에 대해 두 토론자 모두 코로나19 여파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와 중국의 저가 차량 공세 등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용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을 해오는 이런 전략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그 내수 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의 어떤 그 판매량이 줄은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상용차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행정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우 부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 특징의 중대형 상용차에 집중된 전북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 소형 상용차까지 포함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고,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전략적으로 포터라든지 스타렉스 같은 소형 상용차도 이 전북에서 생산을 시작을 했더라면. 안 의원은 전북에 있던 현대차 연구소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게끔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 전주 공장에서 상용차 연구소를 남양으로 이렇게 그 현대차가 보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하고. 상용차 위기 극복 대안으로 안 의원은 친환경으로 자동차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 기반이 갖춰진 전라북도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피력했고, 우 부지사는 친환경 차량 개발에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보조금 정책, 상용차 기술 개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울산 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등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사측은 전주 공장의 낡은 도장 공장에 내년 말까지 60억 원의 설비 투자를 하기로 했고, 전주 공장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조건과 환경 영향 문제 보완을 요구하며 국토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반려한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주 제2공항과 같이 입지 조건부터 생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경제성은 더 우려스럽다며 신공항 건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군산공항을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수라갯벌을 복원해 생태와 환경 가치 중심의 새로운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수백억을 지불한 유료 관광객을 태운 첫 상업 우주 관광이기도 했는데 최근 불붙은 세계 부호들의 우주 관광 경쟁이 곧 사업화로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We are about to go to space, everybody. 2, 1. 민간 우주관광 로켓 뉴 셰퍼드5가 우주를 향해 올라갑니다.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우주선 안에서 탑승한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106km 상공,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른 로켓은 무중력에 가까워지는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 뒤 이륙 1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우주관광의 기획자이자 탑승자는 세계 최고 부호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로켓 개발은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관광기업 블루 오리진이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 시험에 붙고도 여성이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80대 여성.
표값으로 수천만 달러를 내고 첫 유료 우주 관광객이 된 네덜란드 부호의 10대 아들이 함께 우주 관광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The most profound piece of it for me was looking out at the Earth and looking at the Earth's atmosphere. Every astronaut, everybody who's been up into space, they say this. 9일 전 역시 우주 관광에 나섰던 영국의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조종사 없는 자동 제어 비행, 20km 더 높았던 비행 고도 등을 자랑했습니다. 여행 전 과정은 생중계됐습니다. 우주 관광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블루오리진은 곧 우주관광 티켓 판매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9월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 우주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관광 산업 선점을 위한 부호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고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핵심 근거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로고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시연을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킹크랩 운영을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댓글을 조작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측 인물을 총영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선거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해당 로컬푸드 매장에서 인근 40여 농가에서 생산한 복분자와 수박, 소금 등 30여 농수특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지난 겨울 영하 20도 가까운 강추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서 부안 순환 남로에 심어진 멀구슬 나무와 동진 개화면 등에 심어진 배롱나무 같은 가로수 3,400여 그루가 얼어 죽어 수억 원의 피해가 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가로수를 선정할 때 미적인 부분과 상징성 등을 따져야겠지만 지역의 특성과 급변하는 기후 변화 등을 감안해 피해를 막고 예산을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학교가 먼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순창군 통학택시 실태조사와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 대상자를 늘리고 운영 방침을 일정하게 유지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집과 학교로 가던 순창 통학택시가 올해부터 집과 순창읍 터미널로 운행 구간이 바뀌는 등 해마다 기준이 변경돼 힘들다는 학부모의 이야기와 지원 대상을 늘려달라는 민원 등을 실었습니다. 순창 통학택시는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도 500원의 이용료만 받고 학생들을 태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버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불법 소각한 의혹으로 내부 고발이 있었던 지난 지역 한 여객운송 회사에 대해 진안군이 형사 고발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진안군이 내부 고발 내용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 여객 운송회사에서 지정 폐기물 관리와 공공수역 오염 등 2건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차량 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영우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식 이달 초에 저희 풀뿌리 K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 여객 운송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그 회사 내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폐기물 무단 방류 사실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서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6월 25일 오후 1시쯤 촬영된 이 9개의 동영상과 24장의 사진에는 그 버스에서 폐기물이 흘러나오는 장면, 또 폐기물이 정비장 바닥을 지나 그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 하천이 누렇게 변해서 흘러가는 장면 등을 포함해 버스 정비 장면과 그 바닥에 떨어진 폐기물, 폐타이어 주변에서 그 소각하는 모습 등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진안군이 형사 고발을 했다는 건 이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폐기물 얼마나 유해한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위법 사항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황토색 폐기물을 좀 살펴보면요, 그 부동액과 함께 그 녹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동액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얼지 말라고 넣는 기름인데요. 이런 폐기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구멍까지 뚫어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군은 지정 폐기물 관리와 그 공공수역 오염 등 2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그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군은 그 부동액 처리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공공수역 오염 또한 그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정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바로 확인이 됐겠지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자의 진술 등도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반응은 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폐기물 무단 방류에 대해 지역의 그 환경단체는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녹색평화연대 정선웅 대표는 버스 회사에서 나가는 물은 모두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하지만 하천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해놓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의 잘못은 지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를 했는데요. 진안군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약속했던 것이 바로 자체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그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버스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진안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안군 의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인데요. 지난 21일 열린 진안군 의회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이우규 의원은 용담어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 후세에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용담어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군민, 도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환경을 지켜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네, 내부 고발 덕분에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예,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군민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먹고 사는 물이다. 그 폐기물들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물인데 고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차가 고장나면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부동액을 다 빼버리고 이어 호수까지 꽂아놓고선 안에 있는 녹물도 다 빼내는 일을 3-4번 반복적으로 한다라면서 이 물질들은 당연히 폐유 처리되어야 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몰래 이루어지는 범법 행위들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요.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면 도쿄올림픽 개회식인데 무관중이 결정되고 각계 인사의 불참 선언도 속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썰렁한 개회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왕은 개회 선언에서 아예 축하 문구를 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第18回近代オリンピアードを祝い 57년 전 히로히토 일왕처럼 이번 대회 개회 선언은 나루히토 일왕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개회 선언문에서 아예 축하 문구를 빼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을 의식한 건데 왕비도 개회식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할 해외 정상급 인사도 채 20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개최 때 예상했던 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고 등급 후원사인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올림픽에 돈을 댄 공식 후원사의 경영진, 일본의 3대 경제 단체장도 모두 불참입니다. 経済3団体の長として要請をされましたが出席はしません。家族で家で楽しく一国民としてオリンピック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개최지 도쿄에선 1,8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한 달 넘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 간부는 막판 대회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내비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感染状況の推移を見て必要があれば5者協議を行うとそういう状況が出てきたときに考えていくと 이미 무관중이 결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일본 정부는 대회 관계자 수백 명으로 텅 빈 객석을 채울 계획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축하받지 못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정부가 계약 갱신권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계약 갱신률이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도 늘었고 임대료 인상률도 상당 부분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률이 법 시행 후 50%대에서 70%대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하여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짜 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적발 내용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이후로 수급 동향 지표에서 초과 수요가 2주 연속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한 무허가 금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투자금으로는 땅 투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기자와 전직 경찰관이 금융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 무허가 금융업체는 원금 보장은 물론 연평균 30%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꾀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2,800여 명으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투자 설명회로 사람들을 모으고 모집 체계기는 투자금의 5%를 떼어주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끌어모은 돈은 땅 투기에 썼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3만여 제곱미터 땅을 28억 원에 매입하는 등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는 인허가 편의 제공과 관련 정보를 얻으려 지역 신문 기자에게 접근해 광고비로 1억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25%가량을 챙겼습니다. 전직 경찰관에게는 2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사수신 업체 관계자들이 이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마 전직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좀 사건을 알아봐달라 그런 취지로 하고 금품을 건네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업체 회장과 임원은 사기 혐의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신문기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관련자 1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1,400여 원의 업체 재산을 몰수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편견과 차별이 없는 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공영방송 KBS가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과 뉴스 제작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이나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펄펄 끓는 삼복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도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는데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서쪽 지역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더욱 뜨거워져 서쪽 지역의 더위가 더욱 심합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전주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군산 34도, 그 외 지역도 35도까지 올라서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의 한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36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주여행 꿈을 이룬 남자. 세계 최고 부호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는 우주를 다녀온 뒤 보석같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0년 전에도 우주를 다녀온 사람이 있었죠.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는 말을 남겼죠. 우주 산업이 갑부들만의 여행이 아닌 기후 위기 문제를 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60년 전 푸른 지구가 앞으로도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